오늘 딱 세 가지 키워드만 보신다면 시장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키포인트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이슈가 될까요? 간밤에 미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금리의 안정을 제가 뽑았습니다. 금리의 안정이라고 하면 우리 국채 수익률이 좀 다소 이제 둔화되거나 안정화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강한 상승이 또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금리가 안정을 찾은 이유는 뭐 당연히 고용 지표, 네.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가 있는데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라 그래서 이게 늘어날수록 해고자가 많거나 실업자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간밤에 예상치가 23만 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26만 건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20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의 금리의 결정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동결, 스킵일 가능성이 7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 주 초반에는 좀 옥신각신하고, 거기다가 나스닥 중심으로 워낙 가파르게 오른 지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FOMC를 핑계로 좀 사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에 안정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갈 때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호주랑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맞아요. 해버리니까 그러면 미국 주에, 페드도 맞아요.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에 어제 CME 페드워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치가 조금 더 높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또 동결에 대한 무게가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금리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베팅이 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 증시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게 1분기, 상반기에는 은행권의 은행이었죠. 문제였잖아요.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는 목요일 저녁이 지나가게 되면 연준에서 이 미국의 상업은행 대차 대조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대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연체율은 얼마나 또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건전성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리고 주 초반에 지역은행주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FOMC 때문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3월처럼 지역은행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초반에 나스닥은 조금 눌리긴 했지만 지역은행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이 선순환의 기운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이유가 튼튼한 은행에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은행은 전체로 보았을 때 자기 자산에서 13%가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려 3조 달러가 넘는 그런 현금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국채는 또 18%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자 이제는 연준이 어떻게 보면 갖고 오면 무조건 액면가 그대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그런 BTFP, 그러니까 지역은행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언제든지 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칫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위 이제 도산하는 은행들이 생기면서 악순환의 금융위기 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를 만들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에 의한 물론 소비의 둔화, 고용의 악화,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경기 둔화일 정도다라는 이제 안심이 생긴 것 같고, 이 은행이 이렇게 좀 단단하게 버텨준다면 결국 기준금리를 좀 동결시켜주고,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실질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미국의 소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기를 통과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내년에는 확장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은행발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올 초만 해도 전전긍긍했잖아요. SVB가 파산하고 네. 그 FRC, 퍼스트 리퍼블릭 넘어가고 또 제3, 제4, 제5의 그렇죠. 지역은행 도산, 이거는 결국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결국 큰 문제가 됐었다. 이런 논리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매주마다 나오는 데이터, 매주 발표하거든요, 연준에서. 그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왜 규제가 강화됐었고 왜 자본 비율을 높여놨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패, 방어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었을 만큼 자주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다시 또 지역 은행들이 조금씩 되살아난다라는 움직임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기세 좋게 기세가 좋았잖아요. 근데 2,600 중반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조금은 주춤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2분기의 자본 총계 기준으로 PBR 1배가 2,65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배 이상을 치고 나가려면 소위 상승을 하려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 외형이 성장이 돼야 우리가 공장도 돌리고 이익도 나오고 ROE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2,650을 못 넘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자본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FOMC라는 어떤 하나의 허들을 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국의 정책이 좀 나와준다면 아마도 2,600에서의 안정을 찾고 아마 7월 초부터 7월 달에 실적 시즌이 되면 그때 다시 2,650을 넘어설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당장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상단에는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거꾸로 그러면 또 하방은 또 얼마나 열리느냐. 좀 또 버텨주고 있다. 예, 하방도 그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고 더불어서 전 세계 PBR 대비 한국의 PBR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60% 이상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어요. 물론 만성적인 저평가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저점을 지날 때는 40%는 너무 저평가였고 통상 50% 정도의 저평가는 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2,80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방을 놓고 보면 2,500 초반만 가도 또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6월은 소강 상태에서 상단과 하단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은행도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서 연준도 이제 금리를 좀 멈춰주는 기간이 오다 보면 7월 그리고 실적 시즌을 통해서 계단식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고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적인 단기적인 저항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키포인트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확인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시간이었고요. 이어지는 월가월부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